뽀송이. 제인의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자. 자, 제인이 헬렌을 만났다. 헬렌은 독실한 크리스찬이다. 독실한, 믿음이 아주 강한. 자, 그래서 헬렌은 제인에게 네가 하는 반항은 나약하고 어리석은 짓이야. 그건 야만인이나 이교도들이나 하는 짓이야. 크리스찬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가르친다. 즉 아직 제인은 기독교 정신을 모르는 야만인에 가깝다. 그래서 헬렌에게 기독교 정신을 배우면서 제인은 이제 정신적으로 성숙해진다. 그래서 왜 사촌 오빠 쌍코피 터뜨리고 외숙모한테 막 반항하고 전부 다 제인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어서 그랬던 거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야. 템플 선생님도 스케쳐드 선생님처럼 엄격하셔. 근데 이제 템플 선생님 얘기가 나오니까 헬렌의 표정이 싹 밝아진다. 자,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가 찰스 1세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찰스 1세는 나중에 보성이가 역사를 배우면 알게 될 거야. 이 나라 팔아먹은 놈이야. 남의 나라에 우리나라 좀 제발 공격해서 박살내주세요. 국회가 내 말을 안 믿어요. 지가 마음대로 생물 거두려고 했는데 국회가 반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에 자기 이제 군사 기밀 이런 걸 넘겨주고 제발 우리나라 공격해 주세요라고 했던 왕이야. 응? 자, 그러다가 이제 실패했어. 그래서 이제 국회가 왕을 처형했어. 자, 그럼 찰스 1세는 사형당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응? 자, 찰스 1세가 자기 나라의 군사 기밀을 외국에 넘겨주고 제발 우리나라 공격해서 박살내 주세요라고 부탁했다. 왕이. 자, 그러면은 그런 찰스 1세에게 사형을 내린 것은 옳은가 틀렸나? 옳은데. 아빠가 생각해도 그래. 아니, 저기 나라를 팔아먹는 왕이 어디 있어? 근데 여기서 헬렌을 보자고. 어쨌든 난 찰스 1세가 좋아. 그를 존경하고 그가 불쌍하기도 해. 시해당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죽은 그 가엾은 왕 말이야. 그래, 그의 적들이야말로 가장 나쁜 자들이야. 그들은 그럴 자격도 없으면서 피를 흘리겠어. 어찌 감히 국왕을 시해할 수 있단 말이야. 헬렌이 모두를 사랑하라고 가르쳤거든. 근데 헬렌이 딱 한 번 화를 내는 게 이 장면이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찰스 1세가 착한 사람인가? 그것도 아니야. 찰스 1세는 자기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잖아. 그런데 헬렌은 아니, 왕이 설령 자기 나라를 배신했다고 해서 왕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 하면서 이 소설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화를 낸다. 즉 헬렌은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해도 이제 자기 왕을 죽인 사람은 용서 못하겠다는 거야. 여기에서 이 소설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 이 소설에서 이제 언급하는 내용들 중에서 작가가 생각하기에 가장 잘못된 것은 전통적인 질서에 저항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설령 왕이 나라를 배신했다고 해도 이 사람은 왕이고 국회의원들은 신하잖아, 부하잖아. 그런데 어떻게 부하가 왕을 죽일 수 있어? 이게 작가의 사고방식이야. 그러니까 전통이 있으면은 그걸 바꾸거나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작가의 사고방식이야. 그게 여기서 드러나고 있어. 설령 왕이 나라를 배신했다고 해도 부하가 왕을 죽일 수는 없어. 왜냐하면 그건 전통에 어긋나잖아. 어떻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죽일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이런 설정은 이 소설에서 이제 계속해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소설 전체적인 이야기를 봐도 반항하였던 제인이 자기 반항을 후회하고 어른들 말을 잘 듣는, 나중에 가서는 이제 자기 남편인 로체스터 말을 잘 듣는
착한 여자가 돼서 행복해지는 그런 이야기다. 그렇다고 이제 방금까지 화냈던 헬렌이 다시 또 이제 차분하게 변하더니만 제인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빠르네. 어? 빠르네. 아까 화냈는데. 이유 없이 누군가 우리를 때리면 아주 세게, 요거는 제인의 대사다. 이유 없이 누군가 우리를 때리면 아주 세게 대받아 쳐야 해.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 우리를 때린 그 사람이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교훈을 줄 정도로 세게 말이야. 즉 제인은 누가 나를 괴롭히면은 옳든 그르든 저항해야 돼. 그런데 헬렌은 네가 좀 더 크면 그런 마음을 바꿔야 되길 바랄게. 넌 아직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철부지에 불과해. 네가 아직 어리석고 기독교를 이제 성경을 안 믿으니까 네가 그런 말을 하는 거야. 하지만 헬렌, 이것만은 알아. 아무리 마음에 들려고 애를 써도 집요하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나도 그 사람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교도들과 야만인들이나 그런 이론을 주장할 거야. 즉 제인은 아직 이교도나 야만인이랄 거야. 하지만 기독교인들과 문명화 된 나라 사람들이라면 그런 주장을 부인해야 돼. deny. 왜? 이해 못하겠어. 그래서 이 작품 속의 세계관은 기독교를 믿는 문명 세계와 기독교를 믿지 않는 야만 세계로 나뉜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문명 세계를 대표하는 게 제인이고 야만 세계를 대표하는 게 그 나중에 나올 로체스터의 아내 벌사. 그리고 그 중간에서 로체스터는 벌사는 짐승이고 제인은 천사라고 부른다. 증오심을 가장 잘 이겨내는 건 폭력이 아니야. 그리고 상처를 가장 확실히 치유해주는 건 복수가 아니야. 그럼 뭐야? 신약 성서를 읽어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그분께서 행하는 행동을 살펴봐.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내 원칙으로 삼고 그분의 행동을 내 본보기로 삼으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성경 믿고 따르면은 너도 나처럼 이렇게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될 거야. 하지만 찰스 1세 죽인 놈들 용서할 수 없어. 아까 헬렌이 얘기했잖아. 찰스 1세 죽인 사람들만 용서할 수 없어. 왜? 어떻게 이제 부하가 윗사람 말을 듣는 게 전통인데 어떻게 부하가 윗사람 말에 거역할 수 있냐고. 그건 절대 안 돼. 헬렌이 계속 얘기합니다. 내 생각엔 우리 인생은 원한을 키우거나 그릇된 학대 행위를 마음에 새기고 살기엔 너무 짧아. 우리는 누구나 다 이 현실에서 적을 짊어지고, 적이란 것은 이제 호적 있고 또 짊어져야만 해. 하지만 난 언젠가는 우리가 이 썩을 육신을 벗어 던짐으로써 우리 죄를 벗어 던질 수 있는 때가 곧 오리라고 믿어. 성가신 육신이라는 틀과 함께 타락과 제약이 우리에게서 함께 떨어져 나가고 오직 영혼의 불꽃만 남게 되는 그런 때 말이야. 이것도 이제 19세기 때 교회가 가르치는 내용이다. 자, 산업혁명이 있고 농촌에 거기 공장이 세워지면서 농부들은 농사지을 땅이 없으니까 쫓겨났지. 그들은 도시로 온다. 도시에서 이제 그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 이제 그 적은 임금을 받지. 그러니까 중국의 민공 생각하면 돼. 비슷해. 시골에 있던 사람이 도시로 와서 이제 그 노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행복하겠어? 아니. 그럼 그 사람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겠지. 거기에서 이제 당시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었어. 지금 네가 힘든 것은 다 신이 너를 시험하는 거야. 이걸 달게 기꺼이 네가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면은 네가 천국 가서 이제 보답을 받을 거야. 그게 당시 가서? 그러니까 고생은 여기서 실컷 하고 보상은 저기 가서 받아.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당시 그 노동자들의 불만을 가라앉힌 거야. 지금 네가 힘들다고 그거 다 신이 널 시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다고 투정 부리지 마. 신은 다 지켜보고 계셔. 그리고 네가 묵묵히 참고 이걸 견뎌내면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거기서 보상을 받을 거야. 이게 당시 교회의 가르침이었어.
아, 절대 안 믿어. 아빠도 좀 그거는 좀 동의하기 힘들고. 하여간 19세기에는 그렇게 가르쳤었어. 그리고 헬렌도 그 교회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제 죄인에게 전달하고 있어. 정말이지 난 죄인은 용서할 수 있지만 죄는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 그 신조만 있으면 복수를 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가슴 졸일 일도 없고, 타락 때문에 메스꺼워할 일도 없고, 부정으로 인해 치열하게 좌절하는 일도 없어. 그리고 생의 마지막 날, 즉 죽는 날을 바라보며 평온한 마음으로 살게 된단다. 왜냐하면 삶은 고생이고 죽으면 보상받는다고 하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이제 사는. 그럼 저 사람은 되잖아. 근데 그건 또 그 기독교에서 자살은 가장 큰 죄야. 자살을 하면 절대 천국에 못 가.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그 생각 안 했겠어. 천국 가서 보상받는다고? 그럼 천국 일찍 죽으면 되잖아. 그러면 노동할 사람들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말을 바꾸는 거야. 자살하는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가. 많은 종교적 교리들은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로 생겼어. 자, 그런데 이 학교가 워낙 이제 옷이나 이런 것들도 안 좋기 때문에 학생들은 춥고 배고프다. 우리의 복장은 혹독한 추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기에 불충분했다. 우리는 부츠도 없었기 때문에 신발 안으로 눈이 들어가 안에서 녹아버리기 일쑤였다. 장갑을 끼지 않은 손은 꽁꽁 얼어서 마비되고 동상에 걸렸다. 동상은 이제 손이나 발 이런 게 얼어가지고 피부가 퍼렇게 변하는 거야. 발도 마찬가지였다. 매일 밤 동상으로 인한 염증으로 발이 쑤실 때나 아침마다 퉁퉁 붓고 껍질이 벗겨지고 뻣뻣해진 발을 신발에 다시 밀어넣을 때 견뎌야 했던 미치도록 아팠던 통증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리고 부족한 음식의 양도 고통스러웠다. 상급반 애들이 그나마 좀 먹을 만한 게 나오면은 양이 적어. 썩은 게 나오면 양이 많아. 그래서 먹을 만한 게 양이 적게 나오면은 상급반, 그러니까 학년이 높은 애들이 학년이 낮은 애들, 하급반 애들을 협박해가지고 뺏어 먹는 거야. 아유, 불쌍해.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브로클 허스트 씨가 이제 학교에 탁 나타났다. 브로클 허스트 씨가 주로 하는 일은 학생들 모집하고, 이제 이 학교는 그 부자들이 내는 자선금으로 운영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귀족들 찾아가서 이제 학교에 좀 기부 좀 해주세요 이런 거 부탁하고 학생들 모집하고 이렇게 하는 게 브로클 허스트 씨 일인데, 어느 날 브로클 허스트 씨가 학교에 나타났다. 그리고 브로클 허스트 씨가 딱 오자마자 헬렌 선생에게 묻는다. 그리고 나를 놀라게 한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가사 담당 한여장과 결산을 하다가 빵과 치즈가 나온 점심이 지난 보름 동안 두 차례 학생들에게. 선생님, 헬렌 선생님 아니거든. 저 템플 선생님. 배급된 적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요? 학교 규정집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만 그런 점심 식사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누가 그런 새로운 계산을 도입한 겁니까? 무슨 권한으로요? 규정이 없는데 누가 멋대로 변화를 시도한 겁니까? 애들이 굶는다고 해서 왜 빵을 줬어요? 자, 템플 선생님과 브로클 허스트 씨 중에 누가 오라? 템플. 그런데 여기서 템플 선생님은 한마디도 못한다. 이곳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내 보관은 그들을 사치와 탐닉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강인하고 인내심 많고 자절력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걔들을 굶기고 고통을 줘야 돼요. 그래서 참을성이 느는 거예요. 야, 듣고 보니까 훌륭한데? 좋은 교육자인데? 아빠도 내일부터 그렇게 가르쳐볼까? 아이들을 강인하게 기르는 거야. 굶기고 막 고통을 주고 해가지고 참고 견뎌라. 학생들에게 뭔가가 일시적으로 결핍되었을 때, 즉 배가 고플 때 참고 견디는 불굴의 정신, 절대 쓰러지지 않는 정신을 보이라고 격려하는 거지요. 당신은 그랬어야 되는데 왜 걔들이 배가 고프다고 해서 치즈 바른 빵을 줬습니까? 당신이 애들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템플 선생,
선생이 학생들 입에 탄 죽 대신 빵과 치즈를 넣어줬을 때 사실은 그들의 비천한 육체의 욕망을 충족시켜준 겁니다. 하지만 선생은 자신이 그들의 불멸의 영혼을 얼마나 굶주리게 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네. 템플 선생님은 그가 처음 말을 시작했을 때 아래쪽으로 시선을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똑바로 앞쪽을 응시했다. 천성적으로 대리석처럼 창백했던 그녀의 얼굴은 그 대리석이 돌이 지닌 차가움과 단단함을 지고 있는 것 같았다. 특히 그녀의 입은 그걸 열게 하려면 조각가의 끈이 필요하기라도 한 듯 꽉 다물어져 있었다. 이마 또한 서서히 돌처럼 엄하고 차갑게 굳어져 갔다. 자기가 옳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자한테 반항을 못해. 그러니까 이 소설 속에서는 여자는 설령 자신이 옳더라도 남성의 주장에 저항하지 못해. 뒤쪽에 가면 이제 그런 여성들이 반복해서 나와. 근데 이 소설에서 딱 엄밀히 말하면 두 명이구나. 제이는 어렸을 때는 사촌 오빠에게 반항했었잖아. 근데 어른이 되면 더 이상 반항 안 해. 그냥 남자가 시키는 말이면 무조건 들어. 근데 어른 여성 중에서 남성에게 반항하는 사람은 뒤쪽에 나오는 로체스터의 부인 볼사 메이슨 밖에 없다. 자,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제인이 들고 있던 우리는 노트를 들고 있는데 이때는 이제 돌판에다가 분필로 적은 다음에 지우고 이렇게 노트를 했었다. 그걸 떨어뜨려서 깨뜨렸어. 그러니까 학생들 사이에 숨어있던 제인을 브로클 허스트 씨가 발견했다. 그 학생 이리 나오라 그래. 이 학생 이거 거짓말쟁이에요. 같이 놀지 마. 이제 모든 학생 모이는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 리드 부인이라는 훌륭한 귀 부인이 얘를 돌봐줬는데 얘는 고마움도 모르고 말이지. 입만 열면 얘는 거짓말장이야. 그러니까 얘랑 놀지 마. 그러면서 이제 너는 저 돌판 깨트린 죄로 그 의자 위에 오늘 저녁 때까지 의자 위에 서 있어 하고 벌을 내린다. 이제 1분만 있으면 템플 선생님도 나를 위선자로 경멸하시겠지? 브로클 허스트 씨가 저렇게 말한 걸 들었으니까 템플 선생님도 이제 나를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하시겠지? 고아였던 저 아이를 받아들여 친딸처럼 키웠던 신앙심 깊고 인자한 부인으로부터 말입니다. 그 부인의 친절과 너그러운 마음을 저 불행한 아이는 지극히 사고 끔찍한 배은망덕으로 대갚았습니다. 너 말이야, 너 보성이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너 임마. 아빠는 저 누구더라? 조원장인가? 응? 아빠는 조원장이네. 아니야, 조원장보다는 훨씬 좋은 사람이야. 아빠는 독재자는 사랑 아니잖아. 같은 것도 없는데. 아빠가 어제 힘들게 미팅까지 가서 그 감자탕 포장해 와가지고 보성이 먹였더니만은 아빠 배달 안 시켰잖아. 1층까지 내려갔잖아. 그거 힘들어? 나는 착한 아이가 되려 했었고 로드 학교에서의 생활도 잘하려고 했었다. 즉 제인도 알아. 착한 아이가 되면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것이다. 근데 착한 아이가 되려고 노력을 해도 리드 부인은 제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관심을 안 줬어. 그래서 반항한 거야. 근데 여기에 와서 템플 선생이 말을 잘 들으면서 착한 아이가 되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브로클러스트 씨가 방금 이제 얘 거짓말장이에요 라고 했지. 또 친구도 많이 사귀고 관심도 많이 끌고 사랑도 얻어내려고 했었다. 근데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다들 나를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런데 의외로 브로클 허스트 씨가 제인을 욕을 하자 아이들은 더 제인을 믿는다. 왜? 왜냐면 브로클 허스트를 싫어하거든. 브로클 허스트 씨를 안 믿거든. 왜냐하면은 또 툭하면은 못 먹을 음식 갖다 주고 툭하면은 막 그 쓰레기 같은 옷 갖다 주고. 자, 제인이 헬렌에게 말한다. 세상 사람 모두가 너를 싫어하고 내가 사악한 애라고 믿는다 해도 내 자신의 양심만 너를 인정해주고 내 죄를 사하해준다면 내게 친구가 없을 리가 없어. 이건 헬렌에 대해서. 아니야, 나도 나 스스로를 좋게 생각해 한다는 건 알아.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난 차라리 살기보다 죽기를 택하겠어. 나는 혼자가 되거나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걸 견딜 수 없어. 즉 제인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원하는가. 관심을 못 받을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나아. 헬렌, 여길 봐. 너나 템플 선생님 혹은 누구든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진정한 사랑을 얻기 위해서라면 난 내 팔뼈가 부러지는 일, 황소가 뿔로 나를 들이받는 일, 발길질을 해대는 말 뒤에 서 있다. 그 말이 말발굽으로 내 가슴을 짓밟는 일까지도 기꺼이 감수할 거야. 참아낼 거야. 그러자 헬렌이 말린다. 제인, 넌 너무 격정적이야. 너무 충동적이고 격정적이야. 내 몸을 창조하시고 거기 생명을 불어넣어주신 권능의 손은 내 그 나약한 자아 말고 다른 자질도 내게 주셨어. 그래서 또 헬렌은 제인에게 성경의 내용을 가르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한 보상으로 보관을 씌워주시기 위해 그저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신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일만을 기다리실 뿐이야. 즉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이제 죽는 거거든. 그러니까 신은 우리에게 보상을 주려고 우리가 죽는 날만 기다리고 계셔. 자, 그러니 우리가 왜 고통에 압도되어 낙심해야 되겠니? 인생은 너무나 빨리 끝나버리는 것이고 죽음이야말로 행복에 이르는, 아니 영광에 이르는 확실한 입구인데 말이야.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 하지만 아빠는 무서워. 자, 그런데 그 말을 끝내고 헬렌은 기침을 하기 시작한다. 헬렌은 이제 병이 있다. 그래서 얼마 못 가서 헬렌은 죽는다. 자, 그리고 저녁에 이제 템플 선생이 제인을 부른다. 우리는 앞으로 내가 스스로 어떤 아이인지 입증해 보이는 모습이 내 참모습이라고 생각할 거다. 우리는 브로클러스트 말 안 믿어. 네가 하는 행동을 보고 널 믿을 거야. 얘야, 그러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착한 학생답게 행동하렴. 반복해서 얘기하지. 착한 아이가 돼. 그럼 우린 널 사랑해 줄 거야. 그러면 나를 만족시키게 될 거다. 제가 그럴 수 있을까요, 템플 선생님? 그렇게 될 거다. 왜 다 저 교장 싫어? 왜냐하면 그 사람 교육 방식은 애들을 학대해서 애들을 강하게 만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소설은 잠시 나오는데 여기서 이러다가 저 영양실조로 아이들이 꽤 많이 죽었어. 근데 정신을 못 차렸어. 자, 그리고 이제 헬렌이 이제 기침을 하니까 템플 선생님이 이제 걱정스러운 듯 이렇게 뭐 걱정을 한다. 근데 여기에서 템플 선생이 만약에 브로콜 호스트 씨한테 그건 틀렸습니다. 애들에게 충분한 영양과 휴식이 필요해요. 좋은 환경이 필요합니다라고 강하게 나갔더라면은 어쩌면 헬렌은 살았을 거야. 왜냐하면 지금 헬렌은 병에 걸려 있는데 여기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춥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따가 죽거든. 만약에 템플 선생이 자기가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당신 방법이 잘못됐어요 라고 했었더라고 한다면 아마 곧 이제 전염병이 돌아서 이제 많은 애들이 죽게 될 텐데 그 애들 중에 상당수는 살았을 거야. 템플 선생님은 늘 어딘가 침착하고 차분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고 행동에 위험이 깃들어 있었고 말 표현도 품이 있고 교양이 있으신 분이었다. 그래서 제이는 와, 나도 저런 어른이 돼야지. 그래서 지식이나 행동은 템플 선생을 배운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내용, 그거는 이제 헬렌에게서 배운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이는 두 사람을 만나서 템플 선생으로부터는 지식과 여자로서 이제 행동 이런 걸 배우고 헬렌으로부터는 이제 성경을 배운다. 근데 템플 선생에서 그걸 배우다 보니까 제인도 어른이 되어서는 이제 그 남성에게 저항하지 못한다. 자, 그날 저녁에 템플 선생과 헬렌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저희는 듣도 보도 못한 나라의 어떤 지식을 두 사람이 주고받는다.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인다. 뭐가?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지식을 막 주고받는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인다. 너무 지적으로 보인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이 소설을 보면 헬렌은 예쁜 아이는 아니야. 그치? 맞아, 제인. 제인 예쁜 아이는 아니지.
물론 이제 뭐 제인이 못생겼다고 해도 지금 한국이라면 다 방법이 있지. 성형수술. 근데 그때는 성형수술도 없었지. 제인은 여기에서 한 가지 가능성을 발견한다. 즉 어차피 나는 못생긴 아이야. 근데 지식을 통해서 내 이 못생긴 외모를 보완할 수 있을 거야. 제인은 더더욱 공부에 몰두한다. 예쁜 빛깔과 긴 속눈썹과 연필로 그려진 눈썹이 빚어내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의미심장한 눈빛과 눈동자의 움직임, 광채가 빚어내는 아름다움이었다. 즉 지식이 가진 아름다움을 여기서 발견한다. 그래서 나도 저런 아름다움이 갖고 싶어. 쟤는 더더욱 열심히 공부한다. 두 사람은 내가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화제들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여러 나라와 지나간 시대, 머나먼 이국, 발견되거나 추측되는 자연의 여러 가지 비밀 같은 화제들이었다. 그들은 책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두 사람의 독서량이 얼마나 방대했던가. 휴지. 그리고 그들의 머릿속에 저장된 지식의 창고 또한 얼마나 대단했던가. 자, 하여튼 그날은 밤이 늦어가지고 자, 얘들아 이제 그만 돌아가서 이제 자려 이렇게 보낸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스케쳐드 선생님이 또 헬렌을 때린다. 스케쳐드? 그 왜 헬렌 뒷덜미 채찍으로 때렸던 선생님. 스케쳐드 선생님이 오후 수업을 마치고 나가자 나는 곧바로 헬렌에게 달려가 판지를 잡아 떼어내서 난로불 속에 집어 던졌다. 헬렌이 참아 드러낼 수 없었던 분노가 온종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글부글 들끓고 있었고 뜨겁고 굵은 눈물방울들이 끊임없이 내 뺨을 뜨겁게 덮고 있었다. 자, 그리고 하여튼간에 이제 제이는 열심히 공부한다. 막 미친 듯이 공부한다. 그리고 제인이 열심히 공부하면은 템플 선생님이 제인을 더 귀여워해준다. 그럼 제인은 어떻게 될까? 더 귀여움을 받고 싶어 더 열심히 한다. 그러다 보니까 요 학교에서 6년 동안 학생으로 지냈다가 또 2년 동안 선생님으로 지낸다. 제인이. 그동안 제인이 지식을 많이 흡수한다. 템플 선생님으로부터. 8년 동안 여기. 그래서 제인이 18살이 되었을 때 이제 여기를 떠나서 로체스터의 집에 그 가정교사로 들어간다. 왜? 그것도 좀 이따 나오자고. 왜 제인이 여기를 떠났는가. 자, 그런데 어느 한 계절에 전염병이 돌았다. 원래가 이제 학교가 눅눅하고 습도가 높고 건강이 안 좋은 곳이었는데 그늘도 많이 지고 근데 애들이 막 춥고 배고픈 상황에서 전염병이 보니까 애들이 다 쓰러졌다. 나 죽는다. 다는 아니야. 발진 티푸스균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애들이 한 3분의 1 정도는 입원해 있다. 반쯤 굶은 상태로 추위에 방치된 채 지냈기 때문에 학생들 대부분은 이미 전염병에 걸리기 쉬운 취약한 건강 상태였다. 80명 중 45명이 한꺼번에 발병하여 누웠다. 뭐 절반 이상이네. 수업이 중단되었고 교직도 느슨해졌다. 그 중에서도 이제 헬렌은 특히 상황이 심각하다. 원래 몸이 안 좋았으니까. 그래서 이날 저녁에 이제 헬렌이 죽는다. 자, 제이는 헬렌을 만나고 싶어서 몰래 이제 헬렌이 누워있는 병실을 찾아간다. 헬렌의 병은 발진 티푸스가 아니라 결핵이라는 것이었다. 결핵은 대표적인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 발생하는 병. 즉 이제 그 음식이 충분하지 않을 때 생기는 병이야. 그래서 아빠 어렸을 적에는 결핵 이런 게 좀 흔했었어. 자, 제이는 혼자 누워있는 헬렌을 찾아간다. 헬렌은 말한다. 난 정말 행복해, 제인. 그러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듣더라도 그렇다고 확신하고 슬퍼하지 마. 슬퍼할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어.
게다가 나를 데려가는 내병도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아. 아주 예의 바르게 서서히 일을 진행하니까. 내겐 죽음을 크게 슬퍼해줄 사람도 별로 없어. 아빠만 계신데 아빠도 최근에 재혼을 하셔서 나를 그다지 그리워하시지 않으실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니. 와, 저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내가 처음 본다. 나 죽는데 슬퍼하지 마. 아빠도 얼마 전에 전화하셨으니까 나 죽는 거 신경 안 쓰실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니. 하지만 어디로 가는 거야, 헬렌? 볼 수 있어. 알아. 나는 믿어. 신앙심도 있고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하나님 대체 누구야? 나를 만드신 분, 또 너도 만드신 분. 하나님은 당신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절대로 멸하지 않으신단다.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창조주, 그러니까 그 만드는 그 제작자가 만든 물건이 피조물,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 창조자, 제작자, 만들어진 물건, 피조물. 절대로 이제 멸하다, 그러니까 멸망시키지 않으신단다. 그래서 나는 이제 마침내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야. 가서 뭐해? 나는 내세라는 게 있다고 믿어. 내세라는 건 이제 죽은 다음의 세계. 나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어. 나는 아무런 불안감도 없이 내 존재 중 불멸의 부분을 그분께 맡길 거야. 그분은 내 아버지시자 친구이셔. 나는 그분을 사랑해. 그분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러면 내가 죽으면 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헬렌? 너도 똑같은 행복의 나라로 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도 죽으면 나중에 천국에서 나를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커피 없는 세상. 그건 아빠는 싫어. 아니, 그리고 신이 조금만 더 뭐랄까 힘을 내 가지고 세상을 하루 이틀 정도 만든 다음에 한 5일쯤 쉬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럼 우리는 이제 하루 이틀만 출근하고 이제 5일 정도는 쉴 수 있잖아. 근데 6일을 세상을 만들고 하루를 쉬면은 그것 좀 너무하지 않나?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제인과 헬렌이 서로 껴안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제 헬렌은 죽었다. 근데 왜 헬렌은 죽었다. 저것도 이제 의미야. 헬렌은 헬렌은 거지. 잠시 멈추는 거지. 헬렌은 죽어 그런데 있었다고 한다. 제인 또 병에 걸리지 않아? 제인은 병이 안 걸려. 제인은 몸은 튼튼해. 같이 잤는데. 제인은 그래도 이제 꿋꿋하게 잘 먹는 모양이지. 어떻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헬렌이 죽음으로써 헬렌의 기독교적 정신, 그 성경 정신은 제인에게 옮겨간다. 그리고 나중에 제인이 헬렌에게 들었던 말을 로체스터에게 고스란히 한다. 응? 살아서 행복할 생각하지 말고 살아서는 고생을 견뎌내고 죽어서 이제 보상받을 생각을 해라. 그렇게 된다. 즉 헬렌의 생각은 헬렌이 죽음으로써 이제 제인에게 옮겨진다. 그래서 이제 그 헬렌은 브로클허스트 교회 묘지에 있다. 그녀가 죽은 후 15년 동안 그녀의 무덤은 그저 잡초 우거진 흙덩이만 뒤덮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회색 대리석 석판이 그것을 표시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녀가 죽은 이날로부터 15년 정도 후에 어른이 된 제인이 다시 찾아와서 헬렌의 무덤을 좋은 곳으로 옮겨준 모양이야. 아니 12년만 살았어? 15년 동안. 그래서 이제 헬렌이 죽고 15년 후에 로체스터와 결혼한 제인이 다시 돌아와서 헬렌을 다른 무덤으로 옮겨줬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고 많은 학생들이 죽어나가자 이제 지금까지 브로클허스트시 저 학교 기부하던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한다. 혹시 저 녀석이 우리가 준 돈을 전부 다 학생들에게 안 쓰고 지가 중간에 가로챈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맞는데? 맞는데? 그래서 브로클허스트 씨는 이제 쫓겨난다. 학교에서. 그러니까 직함은 똑같은데 권리가 없다. 왜? 왜냐하면은 돈 중간에 빼돌린 게 들켰잖아. 그래서 이제 그 권한이 템플 선생에게
주어진다. 예. 그러니까 이 학교는 더 좋은 학교가 된다, 결과적으로. 근데 문제는 자, 브로큰 허스트 씨는 나쁜 사람이지. 어. 벌을 받았지. 어. 근데 문제는 여기에 저 템플 선생님이나 제인이 무슨 노력을 했냐고. 아니. 제인이나 템플 선생님이 무슨 노력을 했어 브로콜 허스트 씨가 벌을 받아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이거는 우연히 전염병이란 사고를 통해서 우연히 벌을 받은 거지. 이런 건 소설에서는 무의미해. 주인공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악당이 그냥 길 가다가 벼락 맞아서 죽었다? 아니지. 악당이면은 그러면은 주인공에 의해서 걔가 멸망을 해야지. 자, 이런 발각은 이제 들키는 거. 브로콜 허스트 씨에겐 굴욕을 초래했고 로드 학교에서는 이로운 결과를 초래했다. 왜냐하면 이제 템플 선생님 권한이 커졌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제이는 계속 거기서 공부해서 그 이후로 6년은 학생으로 있었고 학생으로 있다가 이제 워낙 똑똑하니까 그 다음 두 해는 또 2년은 교사로서 일했다. 이 학교에서. 그럼 돈 벌어? 뭐 그렇게 되면 급료를 받겠지. 조금만. 자, 그 8년 동안 제이는 이제 그 템플 선생님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막 열심히 공부했다. No. 그런데 템플 선생님이 시집을 간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떠나버린다. 그래서 제인이 이 학교를 떠난다. 자, 그 얘기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자. 오늘은 여기까지.